자, 우리 14번째 시간입니다. 자, 2021년도 2회차 문제네요. 자, 하나씩 다 풀어볼게요. 자, 질문지 구성에 해당하는 게 먼저 나왔네요. 자, 보시면은요. 자, 질문지 하시고 신문 구독과 관련해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구독 여부에 대해서 물어볼 거고요. 구독을 하냐 안 하냐, 구독을 왜 하느냐, 6개 문항으로 만족하느냐, 혹은 신뢰하느냐, 혹은 이 응답자들의 나이에 대한, 자, 성인 이상인데 나이에 대한 걸 물어보네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어떤 것들을 요구를 하는지 하나씩 볼게요. 자, 응답자가 신문을 구독하는지 여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그냥 그대로 나왔다는 거죠. 구독 여부. 자, 그래서 다음 질문의 응답 항목을 양자택일형으로, 자, 딱 조건은 양자택일형이에요. 이거 아니면 저거. 딱 결정된 거죠. 자, 그러면 양자택일이라면 귀하는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으면 한다 혹은 안 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한다 혹은 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질문 이것 좀 라 쪽으로 가라고 얘기를 해놓고, 왜냐면 그 다음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문제가, 자, 응답자들이 왜 신문을 구독하는지에 대한 탐색적 사전 조사를 하는 거예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탐색적인 조사를 통해 가지고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탐색적이다라는 거에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사회 변화 흐름을 알기 위해서, 두 번째로 경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친구 및 가족과의 대화를 위해서, 네 번째로 종이신문 구독이 좋아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특정 저널리즘이 좋아서, 자, 등으로 구성을 한답니다. 자, 신문 구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한 질문을 1에서부터 6번까지 작성하시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 신문 구독의 이유를 갖다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응답 항목을 작성하래요. 그러니까 6가지 안에 모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 5가지는 이미 주어졌어요, 문제에서.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탐색적으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6가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적어놨던 거, 문제에서 그대로 적어놓은 그 내용들을 갖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5가지밖에 안 나왔죠? 근데 모두 포괄하라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탐색적인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번째는 뭘 넣어야 됩니까? 기타라고 해가지고서 열어놔야죠, 우리가. 열어놓고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이런 개방형 질문을 했을 때는 어떤 장점이 있다 그랬어요? 연구자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까지 응답자가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적극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신문 구독을 하지 않는 분은 질문 라부터 응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일단은 다번으로 가야 되겠죠, 우리가. 자, 다는 뭐냐면, 자, 가에서 구독하고 있는 신문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우리가 처음에 주어졌었죠. 만족도 측정한다고요. 응답 항목은 5점 척도로 하고요. 여러 신문을 구독하는 경우라면 하나의 경우에만 가정을 하고 질문을 작성하랍니다. 자, 질문을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만족도를 측정하니까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5점 척도로 하라니까 리커트 척도를 생각해야 되고, 리커트 척도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아주 싫어, 몰라, 좋아, 아주 좋아. 자, 요걸 갖다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어야 여기서 그대로 갖다가 입력하면 5가지로 그대로 되겠죠? 그러니까 만족하십니까? 어느 정도. 요게 들어가야 됩니다.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고, 만족하십니까? 자, 그리고 나머지는 요거죠. 요거를 갖다가 그대로 적어 놓으면 그대로 여러분들은 요 문제를 마치는 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자, 질문 라에서 보면은요. 신문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 여부를 묻는답니다. 그것도 5점 척도로 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겠죠. XX, X, 세모, 동그라미 2개. 이렇게 생각한다면, 자, 질문은 긍정과 부정의 균형 잡히도록 제시하시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그러면 다시 답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대로 맞춰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응답 연령을 조사하랍니다. 자, 그리고 조건은 10세 간격으로 5개의 연령대로 범주화하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 볼게요. 자, 조사 대상이 성인이니까 우리가
민법에서는 19세를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만으로 있을 때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20세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냥 20세부터로 그냥 해놓고서 진행을 할게요. 그러면 20세부터 30세 미만 이래야지 어디서 안 겹치겠죠. 그래서 10세 단위로 하라 그랬었으니까 40세 미만, 50세 미만, 60세 미만 그 다음에는 다 포괄해야 되니까 60세 이상. 자, 이렇게 해주면은 이것도 역시 그냥 그대로 해결이 됐네요. 자, 연령까지 이렇게 다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이요. 자, 설문지 개별 항목 구성할 때, 설문지를 구성할 때 유의할 점 5가지에 대해서 기술해 보랍니다. 자, 설문지를 갖다 구성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 질문이 진짜 필요한가? 우리 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응답자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가? 자, 응답자가 굉장히 대답하기가 곤란한 질문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응답자는 그 내용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응답자가 응답할 수 있는 질문인지. 자, 요 두 개는 비슷한 내용이 되겠죠. 그 사람이 알고 있는가와 진짜 응답할 수가 있는 문장인지. 그리고 한 문항으로서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자, 한 문항으로 안 되면 늘려야 되겠죠. 문항을.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이요. 자, 설문 작성 시 적절한 질문 문항. 자, 적절한 질문 문항. 자, 여기에서는 개별 항목 구성과 관련된 내용들이고, 이거는 적절한 질문 문항을 갖다 작성하기 위한 5가지예요. 자, 요거는 잘 나오지 않았던 문제들이니까 실제로 알고 있으면서도 1차에서는 나왔던 문제들인데 이렇게 뜸하게 나오는 이런 문제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한두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냐면 쉬운 단어, 적절한 질문 문항이니까 쉬운 단어를 사용해야 되고요. 오류가 있으면 안 됩니다. 2가지를 갖다가 햄버거와 김치를 좋아하십니까? 이러면 햄버거 좋아하고 김치 좋아하고 다 서로 선호도가 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응답하는 항목들 간에 내용이 중복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년에서 3년, 3년에서 6년 이런 식으로 이게 겹쳐버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상호 배타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3 미만이라고 한다라든가 해서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너무 자세한 응답을 갖다 요구하면 응답자들이 응답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 문항 숫자로 선택을 하는 폐쇄형 질문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담을 수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특정한 대답을 갖다가 유도하거나 암시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모호한 내용 피해야 되고 신뢰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와, 과.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중복된 질문들을 갖다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중복된 내용을 동시에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접속사들은 활용하지 않는 게 유리합니다. 자, 이렇게 풀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4번에요. 자, 표본 프레임이라는 거는 뭔지. 자, 모집단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표본 프레임에 오류가 또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 2가지를 갖다가 얘기를 하래요. 그러니까 표본 프레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오류 발생 원인 설명을 하고. 그렇죠? 자, 표본 프레임이라는 건 뭐예요? 모집단에서 조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 대상 범주에 들어가는 정보의 원천이 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왜 오류가 발생을 합니까? 자, 이 자체가 목록인데 여기서 발생하는 오류들은 자, 추출한 표본이 모집단 특성을 갖다가 전부 다 설명을 해서 나타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갖다가 우리 표본 틀에 해당하는 오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표본 프레임에 맞게 모집단을 재조정하거나요. 혹은 자료 수집 과정에서 오류가 있는 데이터, 자, 요걸 선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면은 우리가 그 데이터를 솎아낼 수가 있으니까 데이터 클리닝 한다 그럽니다. 그렇게 하는 거를. 자, 이런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셔야 이런 오류를 사전에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기억하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1차 자료와 2차 자료. 이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내용들이죠. 그 의미를 먼저 들고 정의를 내리고 거기 예를 갖다 들으랍니다. 이거는 그냥 주는 문제니까 한번 읽어보면서 넘어갈게요. 1차 자료는 연구자가 직접 얻어내는 자료죠. 그러니까 연구자가 당면한 연구의 목적을 갖다가 달성하기 위해서 직접 수집하는 그런 자료고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었어요. 기존에 존재하는 자료라면 2차 자료가 되겠죠. 자, 1차 자료의 수집에는 많은 비용이나 인력,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왜? 자기가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는 거죠. 자, 요거 수집하기 전에 연구 목적에 적합한 2차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고서 수집하는 방향까지 우리가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요거 1차 자료로 보면은요, 실험 관찰 설문조사 이런 거 해가지고서 데이터를 얻어내는, 자, 그런 데이터들을 갖다 우리가 1차 자료라고 하고요. 2차 자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미 나와 있는 남들이 조사를 해놓은 그런 자료를 갖다 얘기했었어요. 자, 그래서 기존의 모든 자료를 갖다 얘기하는 거고요. 도서관이나 인터넷 서핑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죠. 그래서 조사자가 현재의 목적을 위해서 직접 자료를 수집하거나 혹은 1차 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 그러니까 1차 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는 다 2차 자료라고 한다. 1차 자료는 연구자가, 조사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다. 2차 자료 예를 보면요, 학술 연구를 위한 그런 저널들, 간행물, 통계 자료,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맞힐 수 있는 문제죠. 자, 6번이요. 표적 집단 면접법. 자, 포커스 그룹 인터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자, 요 내용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장단점이 있는데 각각 3개씩 나타나랍니다. 자, 표적 집단 면접법이라는 거는 FGI라고 하죠. 그러니까 조사자가 소수의 응답자 집단한테 어떤 문제를 던집니다. 화두를 던져서 자기들끼리 막 토론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사자는 그 내용들을 받아 적거나 녹음시키거나 혹은 다 타이핑을 해놔서 그 안에서 특정 주제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얻어내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FGI입니다. 표적 집단 면접법. 자, 표적 집단 면접법의 장점은요,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을 갖다 단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실제로 있는 사람들끼리 하기 때문에 높은 유용성과 타당성을 갖다 가진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용 타당도를 높이는 목적으로 사용돼요. 처음에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니까 내용 타당도를 높일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갖다가 얻을 수 있어요. 왜? 해당 당사자들을 갖다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얻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단점은요, 참여자 수가 8명에서 12명 정도로 제한되기 때문에 여기서 일반화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는 요거를 위해서 하는 거죠. 내용 타당도를 위해서. 자, 집단 소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다 모여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토론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같이 모이는데 그렇게 한계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서로 토론하는 거라 그랬죠. 토론하는 거기 때문에 수치로 나타내기, 수치화하는 게 제약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통계적 분석에 어려움을 갖다가 겪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7번이요. 유사실험 설계의 장단점. 자, 유사실험이에요. 유사실험. 자, 유사실험 설계라는 거는요, 보시면 준 실험 설계, 실험에 준하는 설계예요. 그 다음에 의사실험 설계, 실험 설계는 아닌데 그거와 유사하다라는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실험 설계의 기본 요소인 외생변수의 통제, 표본의 무작위화, 실험, 독립변수의 조작화 중 한두 가지가 결여된 그런 설계 방법이다. 자, 그런 방법인데 내적 타당도, 여기에서는 순수 실험 설계보다 조금 떨어지지만 실제 연구에서는 유사실험 설계를 더 많이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확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라면 딱 실험실에서 딱 독립된 공간에서 독립된 요소를 가지고 하면 정말 잘 설명이 될 거예요. 하지만 사회과학이라는 거는 그렇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손을 놓고 있을 것이냐? 아니죠. 유사하게라도 만들어서 데이터를 얻어낸다라면 거기에 대한 걸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추해낸다 그랬죠. 추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 개념이 들어가서 우리가 사회 통계를 하고 여러분들이 SPSS 스태티스틱스를 하는 이유가 그걸 갖다가 조금 더 어느 정도 정확한지를 갖다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장점은요, 순수 실험 설계보다 현실적인 측면을 갖다 고려하는 거죠. 유사하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 엄격히 통제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보다는 일반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적 검증, 현실 상황에서의 문제 이런 걸 갖다 해결하는데 굉장히 용이하죠. 단점으로 보면은요,
자, 순수 실험 설계보다 요건 좀 떨어져요. 왜냐하면 현실에 맞춰놨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내적 타당도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 실험 결과는 쉽게 해석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추론하거나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논문 같은 데서 나타나는 거는 이거를 갖다가 보통 임플리케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시사점이라는 걸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나타내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생태학적 오류. 이게 나오면 우리 계생환 먼저 생각해야 되잖아요. 계생. 자, 그거 중에서 서로 반대되는 거였죠. 자, 그거에 대한 오류에 대한 거는 뭔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시를 들으랍니다. 자, 생태학적인 오류. 자, 어떤 거요? 집단을 갖다가 개인에게 연결시켜가지고서 발생하는 자, 그런 오류를 갖다가 우리 생태학적인 오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단에 대한 관찰을 하고 개인의 특성을 갖다가 추리를 하는 거. 자, 요때 나타나는 오류가 생태학적인 오류다라는 거고요. 자, 우리 미국의 도시, 지금 계속 나오죠. 도시 중에서 동양인의 비율이 서양인보다, 동양인의 비율이 높은 도시가, 동양인의 비율이 낮은 도시보다 정신질환 발병률이 높다. 자, 이랬을 때, 백인 정신질환자보다 동양인 정신질환자가 더 많다. 이렇게 비율을 가지고서 전체잖아요. 도시에 해당하는 거니까. 전체를 가지고서 바로 인종에다가 맞춰버리면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자, 그런 걸 우리가 생태학적 오류라고 한다. 자, 외생 변수의 통제 방법 3가지. 자주 나오죠, 요 문제. 그러니까 요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놔야 될 문제입니다. 자, 제거를 하거나, 자, 외생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 변수를 갖다 사전에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 상황에서 외생 변수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거. 자, 요걸 갖다가 제거라고 하고요. 균형화라는 겁니다. 배합 짝짓기라고 하죠. 실험 대상을 외생 변수에 대해서 몇 단계로 구분을 하고요. 각 단계의 피실험 대상자들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다 배치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얻어내는 거. 자, 그걸 갖다가 균형화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상쇄 시키는 거예요. 하나의 집단에 2개 이상의 실험 변수가 가해지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 2가지가, 자, 2가지 정책의 대안에 대해서 사람들의 선호도를 조사를 하는데, 2가지 정책 대안의 제시 순서에 따라서 선호도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 순서를 바꿔서 재조사하였다. 자, 이런 게 서로 상쇄 된다라고 해서 상쇄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무작위화라는 게 있죠. 무작위 할당 혹은 난선화라고 하는데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갖다가 무작위로 나눠 놓고요. 모 집단에 대해서 표본 집단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외생 변수 영향이 실험 집단이랑 통제 집단에 같이 나타난다라면 이걸 갖다가 측정했을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는 거죠. 자, 10번에요. 마약 중독자를 대상으로 조사하고자 합니다. 적절한 표본 추출 방법과 그 특징을 서술을 하랍니다. 그냥 우리가 표면적으로 마약 중독자 라고 하면 여러분들 마약 중독자 만나보셨나요? 저는 만나본 적이 없네요. 제 주변에는 마약 중독자를 볼 수가 없어요. 굉장히 그런 케이스를 찾기가 힘든 경우가 되는 거겠죠. 자, 이때 표본 추출을 뭐 하면 되겠습니까? 처음에 마약 중독자를 만나기가 쉽지는 않은데 일단 소개를 받았다고 할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발견을 했다고 할까요? 어렵지만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하는데 그 사람한테 물어봐서 한 사람 더 소개받으면 짱구 친구 짱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짱구 친구 짱구 그러면 눈덩이 표집, 눈덩이 표본 추출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요거는요, 소수의 인원을 표본으로 추출을 하고 그다음에 그 주위 사람들을 조사하는 그런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자, 사회적 연결망이죠. 서로 아름아름 소개에 의해서 하는 거. 자,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거고요. 아주 희귀한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서 조사할 때 많이 사용하는 마약 중독자. 자, 표본의 크기를 조사할 때까지 표본을 갖다가 추출해서 다시 조사하는 과정을 갖다 계속 반복을 합니다. 자, 같은 지역, 동료별 비슷한 성향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비확률적 표본 추출에 해당하고요. 통계적 추론을 갖다가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런 특징이 나타나더라. 자, 이 정도로만 마무리가 되는 그런 표본 추출 방법입니다. 자, 표본 추출 방법 중에 층화 표본 추출 방법 5가지를 갖다가 의미를 갖다 설명을 하랍니다.
자, 층화 표본 추출.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층화 표본 추출은 어떤 특정한 기준에 따라서 모집단의 특성을 갖다가 구분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빈도에 맞추어서 표본을 갖다가 추출하는 방법이라 그랬습니다. 자, 빈도에 따라서 적절한 일정 수의 표본을 갖다가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는 거고요. 자, 이 방법, 표본 추출의 방법은 자, 어떻게 하느냐? 균등 배분법. 나눴잖아요. 서로 상이한 집단으로. 그래서 표본을 층간 동일하게 배분을 하는 거고요. 층의 수를 모집단 전체로 갖다가 구분을 해서 나누는 거고, 비례 배분법. 표본을 갖다가 층의 크기에 비례해서 비율로 쪼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최적 배분법. 자, 층별 표본 비용을 갖다 고려해서 추정치의 분산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방법이고, 네이만 배분법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층별 표본 추출 비용이 다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추정치의 분산이 최소화하게 하는 방법이고, 데밍 배분법. 자, 요거는 표본 총 비용이 제약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사 단위당 비용이 층별로 상이할 때 분산이 최소화가 되게 하는 방법이다. 자, 요 내용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외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법은 꼭 암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12번이요. 후보자의 지지도 조사를 위해서 전화번호부를 표집 틀로 활용을 한답니다. 전화번호부에 없거나 중복 등록되어서 표본 프레임이 모집단과 일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오류. 자, 표본 프레임과 모집단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때 나타나는 오류를 뭐라고 하는지. 자, 표본 프레임에서 나타나는 오류. 그래서 표본 프레임 오류. 그래서 연구자가 추출한 그 표본의 모집단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거죠. 왜요? 없거나 중복 등록돼 있어서. 자,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오류를 갖다가 표본 프레임 오류라고 한다. 자, 어떻습니까? 자, 질문지부터 시작을 해서 각각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봤는데 크게 막 어렵거나 이제 그런 것들은 없었어요. 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무사히 다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잘 모르시는 내용들이 있으면 반복해서 숙달해서 꼭 여러분들 걸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